여러분, 명품 온라인으로 사보셨나요? 저도 사봤는데 성공할 땐 성공해서 기분이 되게 좋다가도 실패했을 땐 반품비가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건 요새 온라인으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명품 온라인 커머스 머스트잇, 반란, 트렌비 아시나요? 실제로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MZ세대의 패션 고장인 무신사도 무신사 부티크를 통해서 여기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무신사는 네이버 크림과 에센셜 티셔츠 진품 여부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무신사 법적 조치 예고하겠다고 강경 대응했지만 결국 가품 판정을 받게 됩니다. 명품 커머스 호황기에 죄를 뿌리다니. 해당 논란에 선긋기 나섰던 반란, 트렌비, 머스트잇은요? 가품이면 200% 보장해준댔는데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없지 않았습니다. 유행이 돼버린 명품 덕에 매출이 고공행진한 반란, 머스트잇, 트렌비. 이제 곧 비상장 시장도 거품이 꺼진다는데 VC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스튜디오 퍼즐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세계 명품 시장 규모가 약 410조, 그중 한국 명품 시장 규모가 1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이버가 올해 목표로 하는 매출이 15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머스트잇, 반란, 트렌비의 실적 지표에도 큰 변동이 있습니다. 총 매출, 거래액 모두 증가했죠?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VC업계 자금이 쏙쏙 들어왔어요. 온라인 명품 시장이 돈을 크게 버니 이 같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거라 하네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어라? 무신사도 들어옵니다. IPO가 최종 종착지일 거라는 기대가 무성한 무신사. 품목 한 개당 단가가 높은 명품을 팔아 GMV를 늘리고자 함이 목적이라는데 그러나 명품 커머스 후발주자인 무신사의 가품 논란이 빵 하고 터지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들끓고 있던 가품 논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무신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죠. 우리 업계 관계자들은 명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에 떼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왜냐고요? 온라인 명품 커머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렴하고 진품일 것. 애초에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피곤해해요. 플랫폼 입장에선 가품이 나오면 굉장히 크리티컬하니 일부러 가품을 파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경쟁사라도 가품 이슈가 터지는 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니겠죠. 온라인 명품 구매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같이 낮아진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바로 이 명품을 들여오는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무신사, 머스트잇, 반란, 트렌비를 비교해봤습니다. 명품 유통구조는 크게 병행 수입, 구매 대행, 직매입, 파트너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파트너십은 해당 브랜드와 직접 거래해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직매입도 회사가 상품을 직접 사입해서 배송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병행 수입과 구매 대행에서 발생합니다. 공식 파트너십을 맺는 것과 공식 유통처와 거래하는 건 다르니까요. 무신사의 가품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각사의 유통구조는 이런 형태입니다. 크게 봤을 땐 비중은 다르지만 대부분 직매입과 병행 수입을 같이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병행 수입을 하게 되면 아무리 큰 유통처라도 중간에 누군가가 장난을 치게 된다면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가품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사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생존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더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머스트잇은 오픈마켓 입점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고요. 반란은 직매입 상품을 1차적으로 검수하고 NFT 보증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트렌비는 애초에 60% 정도를 직매입하고 자체 검수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하는 가품 이슈, 그중 한 사례입니다. 들어보실까요? 가품이면 200% 환불해준다는 정책이 있어서 믿고 샀죠. 근데 한국명품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으니 가품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수거해가고 판매자가 연락해본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난했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고요. VC업계 관계자들은 명품 커머스 시장이 커지니까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일단 투자 금액이나 매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일단 성장세가 거센히 들어가긴 하는데 품목당 단가가 높은 덕을 보기도 했고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을 찾아 떠나는 등 충성 고객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어서 거품이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짠 문제가 터지면 고급스러운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명품 구매층은 빠르게 떠날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 것이
것인가 보단 누가 먼저 추락할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으로선 판관비에서 이들의 물밑 경쟁이 엿보입니다. 8월에 머스트잇이 TV 광고 스타트를 끊자 연이어 트렌비, 반란도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마케팅비가 늘면서 매출도 늘기는 했지만 동시에 지난해 3사 모두 100억 원대의 적자를 내게 됐는데요. 매출의 66%가 넘습니다. 인지도 싸움에 이기기 위한 단기간의 적자다, 잠재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측의 의견도 있지만 사실 서비스에 차별점이 없으니 마케팅에 비용을 쏟아붓는 게 아니냐는 평도 있습니다. 과도한 마케팅비 경쟁에서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까 유통구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제품을 들여오는지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흑자를 냈던 머스트잇은 직매입 없이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죠. 그래서 거래액은 1위지만 제품 마진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만 얻기 때문에 매출은 낮은 편입니다. 트렌비는 상품을 직접 사입하는 해외 6개국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 정가품 이슈가 안정적인 대신 해당 지점의 인력, 관리 비용부터 재고 관리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란 같은 경우는 직매입 비중이 80%, 오픈마켓 비중이 20%라고 하는데요. 역시 재고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명품 시장도 커지고 명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증가하며 함께 성장한 명품 이커머스 플레이어들. 성장성을 주로 보는 VC 업계에서는 최근 반란과 트렌비의 2파전을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반란은 실제로 지난해 최대 매출과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도 반란의 행보가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C 심사역들에게 실적을 토대로 접촉점을 늘리고 있다고 해요. 트렌비는 다른 두 회사와 달리 물류센터와 해외 지사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부분을 좋게 평가받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진품가품 이슈가 해당 시장의 1위를 향후 판가름할 것 같네요.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